그래서 중에 해당하는 것도 이건 이제 대인관계죠. 그러니까 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거하고 구체적으로 주변 사물들, 그러니까 사물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은 대인관계예요. 사람들이.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돈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보다 옆에 사람이 너 돈도 없으면서 자천한다고 할 때 듣는 감정이 하는 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에 해당하는 건 그냥 돈이 없는 거고 이 중에 해당하는 건 누군가가 돈도 없는 게 쓸데없는 거 한다고 말하는 거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중에 해당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 감정이라든가 대인관계나 그래서 따로 떼어서 이렇게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그 남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그런 상처받거나 억압되거나 아니면 눌려지는 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나 욕했으니까 나도 저 새끼 욕한다 이렇게 나가면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자체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왜 이해해 줘야 되는 거 무조건 이해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건데 나의 목표를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돼서이거나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이라든가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율해 나가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성취해 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는 그만큼 중요해요. 또 그것도 잘해야 되는 거고 이거 잘못해버리면 그 자신도 다 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해나가야 돼요. 능동적으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증후이 그런 거고 상에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적 추구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학문, 다른 단체, 다른 철학, 다른 도학이라든가 여러 그 지식들을 그들과도 또 많은 소통도 있어야 되고 교류도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 열고 배워야 되는 거고 그들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줘야 그 내 수도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거나 더 잘 되게 해요. 지식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지식적인 교류가 없게 돼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협하게 돼버려요. 이것도 자체에 영향 엄청 많이 줘요. 이 부분이 아쉬운 게 너무 많죠. 그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들의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지금도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무튼 지금도 있어요. 종교 분쟁도 있는 거 보면 인간이 한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종교적으로 싸우는 것 같진 않은데 종교를 이유로 싸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뭐 그런 게 하지만 아무튼 이런 그 다른 지식, 다른 사람들의 주장 받아들일 수 있거나 그걸 이해해 줄 수 있거나 소통할 수 있거나 교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것이 이제 자천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적 추구가 우선 돼야 되거든요.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적인 성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의식이 성장되지 않으면 그동안 성장되는 거 다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식은 궁극적으로는 의식적인 그 성장, 성취를 지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신체적인 이게 결과도 있어야 되고 심리적인 거, 감성적인 거 여러 가지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의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한 거 다 없어진다고. 전위자천에 해당하는 이 너무 제 얘기가 맞다고 있나? 아니요. 네. 뭐 질문들 혹시 하실 거 있나요? 지금 현실적 자천 토대까지 했는데. 네. 몰입 중이야. 네. 일단 선생님 전위자천까지 설명하시고 질문 있으면 받기로 하죠, 뭐. 그럴까요? 예. 전위자천은 근데 똑같은 걸 다르게 또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에 해당한 것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조금씩 스케일을 크게 한 거예요. 크기를 범위만 크게 한 거죠. 처음엔 신체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체를 구성하는 또 다른 신체들이요. 그러니까
요즘 생물학적으로는 이 신체가 아닌데 이것도 신체라고요. 내 경제 여건, 그리고 가족 여건, 그리고 그 부모, 가정 생활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가까운 범위들도 내 신체의 일부라고요. 초월적으로는 돈 해당하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지식 정도, 이것도 다 내 신체의 일부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똑똑하면 나도 같이 똑똑해져요. 근데 주변 사람이 멍청해지면 나도 같이 멍청해져요. 그래서 이게, 그건 중요해요. 이것도 내 신체 일부. 내 대가리만 내 대가리가 아니에요. 남의 대가리도 내 대가리예요. 왜냐면 머리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걸 써먹거든요, 내가.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옆에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머리가 나쁜가 보다 알게 돼요. 아니면 그 정도가 세상 수준인지 알게 된다고요. 그 부분이 참. 그래서 이 신체라는 게 내 뇌만 신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체도 내 신체예요. 또 내 간만 내 간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이들의 간도 내 간이에요. 그 사람이 간 때문에 힘들면 나도 간 때문에 같이 힘들게 돼요. 네. 간 때문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도 같이 그 사람의 간의 건강 때문에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돼요. 누구는 그러니까 간이 좋아서 체력이 좋아서 술 열심히 먹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먹여요. 안 그러면 이제 맨날 그로 인해서 꾸중을 듣거나 욕을 얻어먹겠죠. 내 자식은 술도 못 먹는다고. 그럼 그때마다 내 간은 더욱 안 좋아져요. 그로 인해서 내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타격은 계속 지속해서 안에 쌓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가 나의 신체의 일부도 된다고요. 방금 이해한 거는 그 하나의 그 사례인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도 내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냥 이 과학적으로 봐가지고 내 피부 바깥은 내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이게 의외로 사람인데 무식해요. 네. 그래서 여기 전제처 하가 이제 신체가 어디까지 내 신체인가가 있는 거고, 이런 이해, 어떻게 해서 다른 것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가를 알게 되고 알아야 되는 거고, 멀리 퍼져나가게 되면 이 우주까지도 내 신체의 일부인 건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미 서양 과학도 이건 또 알아요. 또 보면 무식한 건지 무식하지 않는 건지 애매한 건데, 그리고 이 세상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는 다 똑같잖아요. 탄소나 탄소 화합물이거나 아니면 수소나 뭐나 이런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내 몸이 네 몸이고 네 몸이 내 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같은 몸들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연구해 놓은 건 또 해놨으면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것에서 아직 서양 과학은 우리처럼 적용하지는 않아요. 양자 물리학 따로, 생물학 따로, 인간 따로, 의식 따로, 하여튼 이것도 다 따로따로 해버리는 그 버릇으로 하는 그것으로 서양 문명 만든 거라서 지금은 따로를 다시 합쳐지는 것도 나오고 있긴 하는데 아직 미미한 정도에서 붙이고 있는데 나중에는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서양에도 나올 거예요.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내 신체로 할 수 있는 거냐가 신체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면 이제 형이 화학적인 거 그리고 형이 상학적인 거 다 내 신체의 일부이거나 신체적인 것으로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하인 거고 중은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로 인해서 성취된 내 내 성취된 능력 그런 것을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해 나아가느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하빌 여기 그 자아자천 중에서 일어난 것은 일상생활에서 얘기한 건데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여기 뒷부분에 신과 신 아닌 거 나와 나 아닌 거 구분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 부분과 관계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도 생각하면서 하게 된다고요. 단순히 적용하는 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도를 펼쳐내 나아가는 그것을 해가기 위해서 영향력의 크기, 영향력의 깊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 거라고. 이 춤은. 그리고 상은 이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의식적인 건데 어디까지 내 도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내 도가 미칠 수 있는가 이건 시간, 공간, 요 그 시공도 시공 외 시공 이전의 그 무언가도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건 대하라나 마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건 이 상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대하라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예예요, 예. 하나의 예. 그러니까 이 설명들이 여기는 세 장인데 사실은 그 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나 많은 책들이나 다른 제가 쓴 자세법들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다른 방법, 좀 더 설명하는 거, 부연 설명들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다. 기준, 그러니까 이 하는 공부는, 그러니까 우선은 써놓은 거잖아요. 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괄되어 있는 거라서 개괄성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처음 읽는 분들은 아마 이게 그냥 한글로 그냥 대충 써놓은 걸로 생각했고, 뭐 다른 뭐 유불선이나 뭐 과학이나 철학이나 다 짬뽕한 걸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갈수록 이 뭐라죠? 가장 추상화해서 써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1차적으로 맞겠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다 저도 쓴 거니까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뭐 세상 유교 나름대로 유교를 공부한다고도 했고 불교도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책도 나름대로 읽어보려고 하고 또 도교적인 것도 읽어보려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봐서 제 나름대로 합친 거죠. 합쳐서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써놓은 것들이고 힌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 부분을 쓰게 된 이걸 안 쓰려고 했는데 이 세 장의 부대 세 장 안 쓰려고 했는데 쓰게 된 게 종류관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때는 수련법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물어본 적 있어요. 수련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상한 얘기를 더블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써도 될까 생각하다가 이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쓴 거예요. 정리관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의 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려면 그들이 뭘 이해하는지 알아야 대화가 돼요.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수련이 뭐냐고 물으면 우선은 대답 안 해주게 되어 있어요. 수련이 뭐냐고 물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기술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냐,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이후에 수련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러면서 수련하는 구체적인 기법을 물어보게 된다고요. 신들이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만나요. 수련 어떻게 해요? 이러면. 물어보지 말라고 하게 하면 오히려 착한 이 신관 되는 거고 대개는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을 얘기해 줘요. 이게 더 나쁜 신관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정말로 내가 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신관들이 더 나쁜 신관들인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네. 내 지식이 개발이 안 돼요. 많이 알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계속 내가 추구하는 지식 방향으로 계속 추구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관점, 다른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물어보는 나도 공을 몰랐다면 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도 대화해 줄 거라는 거죠. 근데 신관들은 기본적으로 공을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공도 이해 못하는 게 신관질을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런 저열한 것들이니 그들이 어떻게 좋은 걸 가르쳐 주겠어요. 다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가르쳐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이가 이만큼이나 설명해 주는 게 저를 무시한 거죠. 이게 종미건과의 대화 후에 쓰신 거군요, 선생님. 네. 아, 이렇게 쓸 거라는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 저거. 근데 이걸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모티브가 필요한데 그 모티브를 못 잡겠다니까. 근데 그 종리건이 모티브를 잡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 머릿속에 산란되어 있는 막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사람이 그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하라고 해준 거지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지만 신관들이랑 그 자기보다 윗 존재들하고 살아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윗 계지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얘기 안 해줘요.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그냥 떠오르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저도 네. 그 대화를 쓰는데 네. 알고서 저하고 대화해야 될 텐데 네. 저하고 대화할 때 할 텐데 자기가 경험한 거나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꿈꾼 얘기를 내가 해줄 텐데 뭘 꿈꾼 거 내가 본 거 자극받은 단어 그걸 내가 얘기할 텐데 그 얘기는 상대방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제 지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신간지도 그렇게 한다고요. 항상 그런 식의 대화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자문자답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네. 아, 이게 함정인데, 이거. 네, 그래서 또 말이지만 공이라니까요. 없다니까요. 없는 걸 전제하에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 내가 깨우쳤으면 상대방도 깨우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우친 사람들끼리 어떻게 대화할 거냐는 그 설정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라고요. 내가 뭘 묻는 것 자체가 애초에 안 돼요. 깨우친 사람이 뭘 묻게 돼요. 물으면 이미 깨우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시작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서로 쳐다보면서 눈싸움하게 돼요. 이게 먼저 말을 하면 내가 안 깨우친 사람 된다고요. 또 딱히 물어볼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고 대답도 없어요. 근데 눈싸움 한다니까요. 눈싸움 한 판을 벌인다 이런 거. 그러니까 눈싸움 가만히 있는다니까 이러고 그냥. 하도 해봐가지고 알아 그냥. 원래 항상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입는다는 거야. 대개는 제가 졌어요. 아, 정말요? 대개는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었던, 네. 네. 저 신관들하고 대화할 때. 아, 예. 그들하고도 항상 그랬어요. 항상 눈싸움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죠. 돈 내느라고. 저는 항상 입을 때면 그쪽 정신계 그지였거든, 땅끄지. 누구든 만나면 돈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끝까지 없다고 하더만요. 네. 자, 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금비서님 어떠세요? 선생님. 열심히 메모하시던데. 네. 대략 정신이 그- 뭐 해주십니까? 일단 먼저 질문하는 시범을 보여주시죠. 아니 뭐 궁금한 거를 물어보세요. 네. 다들 예. 도통들 하셔가지고. 그냥 예. 듣다가 생각난 건데 네. 그 현실에서 직접 경험으로 넘어져 보고 깨져 보고 얻은 깨달음이랑 그 간접이라고 하죠. 직접은 아니더라도 그걸 제대로 깨지면은 뭐 어떤 마음에서 통감이 되는지 뭐 어떤지 이런 거를 이해해보고 그 간접적으로 이해했지만 내 마음과 정신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직접 경험해서 얻은 깨달음이라 아니면 좀 간접적으로 그거를 알고 있는 거랑 좀 어떤 질적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그게 없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차이가 그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 차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게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누구는 남들 경험한 거 보고 알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고서야 아는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경험하고도 몰라요. 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다행인 거고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쳐요. 그게 이 지식이라든가 깨우침이라는 게 이게 쉽게 경험해 보고 또 남의 말 듣고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식은 추구하고 하다 보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경험해서 이해할 수 있다거나 경험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지식이라고 단순히 말하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만들어진 말인데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우리가 그 말하는 그 부분이 이 도회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를 이룬 그 어떤 거예요. 자기를 이룬 거예요. 나를 이룬 그 무언가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이룬 게 왜 지식이 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어떤 문구처럼 하나 이건 이러한 거고 저건 저러한 거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거나 말이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이룬 무언가라고요. 나를 이룬 무언가요. 이상한가? 다는 말이 없어서. 네, 나를 이룬 무언가예요. 지식이니까 책에 있는 철학적인 거 아니면 뭐 어떤 그 정보 이런 개념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이라는 건 나를 이룬 그 무언가를 말하는 그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로 말하면 식이라고 그래요. 식. 지식 식자예요. 식자. 우리는 시기가 불교적 말하면 유식이잖아요. 우리는 식이에요. 식. 지식이라고요. 지식 존재라고요. 지식 존재.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 우리는 지식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세포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탄소로 이루어지거나 물 몇 퍼센트 아니면 뭐 뼈, 살, 내장, 대가리, 뭐 뇌, 눈, 코, 입 이로 이루어지거나 영혼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뭐 정신으로 이루어지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 식이라는 건 업 같은 것도 돼요. 업에 해당하는 건데 내가 이런 그 신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신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신체 구성을 하는 업이 있어요. 그 식이라고도 된다고. 말이 어려워졌어. 이런 쪽으로 갔을까? 무슨 이 경험이라든가 그 경험으로 알게 된다거나 경험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이 식이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뇌가 이해하거나 이치 이해로 논리적인 이해로 가는 거는 설명해 주서 이해할 수도 있고 경험해 보고서 이게 이러하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이해예요. 근데 논리적인 이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 이제 일반 세간에 있는 학문인 거고 세간에 있는 학문이 아니라 도로 넘어오면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자아자찬 시작에 각성한 정신과 너그러운 뭐 마음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게 원래 간단하게 식이라고 해버리면 되거나 아니면 식도 좀 오해가 있고 또 말이 많긴 하는데 아무튼 예전에 금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른 몸은 금단이 금빛 몸이잖아요. 그 하나의 금빛이요. 아주 작거나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러한 그 무언가 그 기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옛날에 그걸 기라고 했다고요. 도교는 기라고 그러는 거고 저쪽에서는 식이라고 그러거나 뭐라고 하는 건데 그의 기예요. 기를 이루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이론적인 경험이든 뭐든 간에 이걸 하는 이유는 기를 만들기 위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경험을 직접 해야 할 수 있냐? 이론적으로만도 할 수 있냐? 간접적인 것으로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느 정도의 기에 해당하는 것 성취해 낼 수 있냐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말이 너무 어려워지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간접 경험으로 해서 뭔가를 어떤 직접으로 뭐 어떤 간접 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식적 식이 돼서 나 자신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네, 정리가 깔끔하네. 그 정리하에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식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어떤 걸 이해할 때 그 이해하는 것에 층차가 있다는 것이 돼요. 층차요. 질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얼만큼 이해했냐가 되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이해인데 이해의 깊이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깊이는 결국 경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작은 경험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아무리 대가리가 좋거나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그러니까 상근기라 해도 결국 경험에서 나중에 식이 될 거예요. 이유는 식 자체가 경험이라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 실생활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그냥 결국 경험밖에 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논리로 듣는다고 해도 뇌가 움직이잖아요. 뇌가 듣고 있고 귀가 듣고 있고 하잖아요. 이것도 경험하고 있잖아, 이미. 이미 모든 건 경험이에요. 경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도 경험이고 끝날 때까지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깊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해가 끝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이해해 가요. 계속 이해는 깊어져요. 또다시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이 멈췄거나 아니면 계속 그래서 그 1년 전에 한 얘기 또 하거나 1년 전에 하는 정도 10년 전에 한 얘기 또 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지적 수준을 또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아직 그 경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경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경이 있듯이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그 말.